여러분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도시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K-팝 하나로 말이죠.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뛰어넘었죠. 금융가의 정장 차림 직장인들 사이로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든 팬들이 가득했고 거리 곳곳에서는 K-팝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튀르키예 대지진 현장에서 보여준 헌신적인 구조활동, 전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진 감동의 이야기들. 문화를 넘어 진정한 형제애를 보여준 순간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선 진정한 한류의 이야기입니다. K-팝으로 시작해 한식, 한국어로 이어지고 이제는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이야기. 그 놀라운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금부터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동남부의 중심 샬럿이라는 도시를 아시나요? 뉴욕 다음으로 큰 금융도시입니다. 평일이면 정장 차림의 비즈니스맨들이 바쁘게 오가고 주말이면 한산한 거리로 변하는 이 도시가 지난주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새벽부터 공항은 분주했습니다. 파란색 응원봉을 든 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죠. SM 엔터테인먼트가 야심차게 선보인 4세대 걸그룹 에스파의 팬들이었습니다. 메타버스 세계관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이들의 등장에 공항 로비는 금세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기차역도 마찬가지였죠. 넥스트 레벨과 스파이시로 빌보드 차트를 석권한 에스파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팬들로 북적였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이 미국의 도시를 순식간에 변화시켰습니다. 콘서트가 열리기 이틀 전 도시 내 모든 호텔이 만석을 기록했죠. 평소 주말 객실 점유율이 60%대였던 것을 생각하면 믿기 힘든 수치입니다. 호텔 업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K-팝 패키지라는 특별 상품을 내놓았죠. 객실을 예약하면 에스파 굿즈는 물론 한식 조식까지 제공하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 호텔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죠. NBA 챔피언십 경기 이후 처음 보는 인파입니다. 호텔 로비가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해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팝의 힘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죠. 거리의 풍경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차분했던 도시가 축제의 한가운데로 변했죠. 상점들은 앞다퉈 에스파 팬 여러분 환영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카페들은 에스파를 모티브로 한 특별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한식당들은 문전성시를 이뤘죠. 에스파의 팬들이 한국 음식을 직접 맛보고 싶다며 몰려든 겁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닙니다. 도시의 경제 지표가 말해주죠. 호텔 매출은 평소의 3배를 기록했고 주변 상권의 매출도 2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해져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도시가 활기를 띠는 것을 환영했죠. 우리 도시가 이렇게 젊고 활기찬 모습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라며 미소 짓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샬럿시의 경제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K-팝 콘서트 유치가 도시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됐습니다. 관광객 유치는 물론 도시 브랜드 가치도 크게 올라가죠.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산업이죠. 공연 당일 밤 도시는 더욱 화려했어요. 공연장을 중심으로 도시 전체가 축제의 열기로 가득했죠. 거리 곳곳에서 K-팝 음악이 울려 퍼졌고 팬들은 함께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K-팝의 힘입니다. 하나의 콘서트가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과연 공연장만 뜨거웠을까요? 샬럿의 또 다른 곳에서 K-팝의 영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바로 한식당들이었습니다. K-팝 팬들은 공연 전후로 한식을 즐기는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히 공연만 보고 돌아가는 게 아니었죠. 한국의 음식을 경험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문화가 된 겁니다. 샬럿의 한식당들은 연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부대찌개, 떡볶이, 짜장면을 찾는 주문이 쏟아졌죠. 평소 조용하던 한식당들이 K-팝 콘서트 하나로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한 한식당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뚝 끊겼거든요. 그런데 K-팝이 우리 가게를 살렸네요. 젊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식을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이 현상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팬들은 자발적으로 K-pop 앤 한식 정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한 식당에 모여 한국 음식을 즐기며 K-팝을 공유하는 모임이 생겨난 거죠. 현지 대학생 소피아는 웃으며 말합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늘 보던 음식들이에요. 특히 라면 먹고 갈래? 라는 말이 정말 로맨틱하게 들리더라고요. 이제는 데이트할 때도 한식당에 가자고 하죠. 한식당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뉴판도 바뀌기 시작했죠. K-팝 아이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전면에 내세웠고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드라마나 예능에서 본 음식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난 겁니다. 이런 변화는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식당들의 매출은 평균 3배 이상 증가했고 한식 재료를 수입하는 업체들도 덩달아 호황을 누렸죠. 한식당에서 일하고 싶다는 현지인들의 문의도 늘어났습니다. 샬럿의 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K-팝이 만든 경제 효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단순히 공연 수익을 넘어서 식문화까지 바꾸고 있죠. 이는 장기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질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현상이 샬럿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SNS를 통해 한식 체험 후기가 퍼지면서 다른 도시의 한식당들도 덩달아 호황을 누리기 시작했죠. K-팝이 미국의 식문화까지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국의 문화는 더 이상 단순한 취향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들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죠. K-팝이 문을 열고 한식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한식당의 변화는 K-팝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음악을 통해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식문화라는 더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K-팝이 가져온 뜻밖의 경제 효과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한류를 피하는 건 불가능하다.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말대로 한류는 정말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 걸까요? 가장 먼저, 오징어 게임을 보지 않으신 분 있으신가요? 미국에서는 4명 중 1명이 이 드라마를 시청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넷플릭스 1위, 94개국 동시 1위 석권. 한국 드라마가 이런 기록을 세울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리고 기생충이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이 영화는 전 세계 영화계를 뒤흔들어 놓았죠. 아카데미상 사관왕이라는 믿기 힘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100여 년 아카데미 역사상 처음으로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겁니다. 특히 K-팝의 영향력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BTS는 빌보드 핫100 1위를 수차례 석권했고 블랙핑크는 유튜브 구독자 수 세계 1위를 기록했죠.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K-팝을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프리카에서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죠. 나이지리아의 한 방송국은 프라임타임에 한국 드라마를 편성했고 케냐의 젊은이들은 길거리에서 K-팝 커버 댄스를 추고 있습니다. 가나의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꿈을 꾸게 됐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죠. 한국이 가난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세네갈의 한 방송 PD는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 채널에서 한국 드라마를 안 틀면 시청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한국 드라마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죠. 유튜브에서는 매일 새로운 기록이 깨지고 있습니다. K-팝 뮤직비디오는 공개 직후 수억 뷰를 기록하고 전 세계 팬들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어요. 언어의 장벽도 문화의 장벽도 없습니다. 넷플릭스 최고 책임자는 말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힘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이런 성공을 예상하지 못했죠. 이제는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스트리밍의 핵심이 됐습니다. 할리우드의 한 영화 제작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한국 영화를 보지 않으면 트렌드에 뒤처지는 겁니다. 그들의 창의력과 연출력은 할리우드가 배워야 할 대상이 됐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류를 피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길거리에선 K-팝이 흘러나오고 TV에선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며 영화관에선 한국 영화가 상영되고 있어요. 이제는 한국 콘텐츠를 모르는 게 더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처럼 한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흐름은 계속해서 더 커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K-팝과 드라마가 인기 있다고 해서 그것만이 한국이 사랑받는 이유일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진정으로 신뢰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끔찍한 재난이 튀르키예를 덮쳤습니다. 리히터 척도 7.8의 강진이 도시를 집어삼켰죠. 순식간에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전 세계가 지원을 논의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구조대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죠. 118명의 대원들이 도착하자마자 구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영하의 날씨, 끊임없는 여진, 위험한 구조 환경. 하지만 한국 구조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너진 건물 속에서 한 생명을 구해냈죠. 231시간 거의 10일 동안 갇혀있던 생존자였습니다. 구조된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조된 생존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구조대 덕분에 살았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저를 찾는 그들의 발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이제 제 두 번째 고향입니다. 한국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즉시 1,000만 달러의 긴급 지원금을 보냈고 의료진과 구호물품도 신속하게 지원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재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이런 한국의 모습에 튀르키예 국민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SNS에는 코리아 형제국, 사랑해요 라는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죠. 단순한 감사를 넘어 진정한 형제애를 느꼈다고 합니다. 한 튀르키예 언론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한국이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이건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진정으로 사랑받는 이유라고. 단순히 문화 콘텐츠가 좋아서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진정성 때문이죠. 실제로 튀르키예에서는 지진 이후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졌죠. 문화를 넘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문화 강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신뢰하는 진정한 친구가 된 것이죠. K-팝과 드라마로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사랑하는 진짜 이유, 바로 이런 따뜻한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K-팝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된 외국인들이 그들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직접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는 한류가 아닌 체험하는 한류의 시대가 온 것이죠.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파리에서 온 마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특히 길거리 음식이 정말 먹어보고 싶었죠. 떡볶이, 붕어빵, 호떡. 실제로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서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미국 시카고에서 온 제이슨의 꿈은 조금 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꼭 보고 싶었어요. 드라마에서 본 남산타워의 야경, 한강공원의 밤.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더라고요. 매일 밤 한강 산책하는 게 제 일상이 됐습니다. 홍콩의 KT는 K-팝 팬입니다. 홍대와 강남에서 K-팝 댄스를 추는 게 제 버킷리스트였어요.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지금은 매주 댄스 버스킹에 참여하고 있죠.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답니다. 자연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국에서 온 수파퍼는 말합니다. 부산 해운대의 일출, 제주도 한라산 등반, 강원도에서의 스키. 한국의 사계절을 모두 경험하고 싶어요. 벚꽃이 피는 봄부터 눈이 내리는 겨울까지 모든 순간이 특별하네요. 독일의 토마스에게 한국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하는 게 제 로망이었어요. 처음 와서는 말도 안 통하고 어색했는데 이제는 옆자리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이런 문화가 정말 좋아요. 영국의 에밀리는 뷰티에 관심이 많습니다. K-뷰티 제품을 직접 구매하러 명동에 갔어요. 한국의 화장품 매장은 마치 놀이동산 같았죠. 제품을 직접 테스트해보고 뷰티 전문가의 조언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캐나다의 마이클은 한국의 카페 문화에 매료됐습니다. 한국의 카페는 정말 특별해요. 인테리어도 예쁘고 음료도 독특하죠. 특히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이제는 저도 그중 한 명이 됐네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짜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는 것이 아닌 직접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외국인들의 한국 체험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광을 넘어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고 싶어 하죠.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한국어 학원에 다니면서 장기 체류를 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 한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을 넘어 직접 체험하고 공유하는 문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다시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발걸음이 계속되는 한류의 열기는 식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진짜 한국의 매력이 또 다른 한류 팬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한류가 더 이상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K-팝은 미국의 한 도시를 흔들었고 한식은 서구인의 일상이 됐으며 한국 콘텐츠는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K-팝을 통해 시작된 관심은 한식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한국어 학습 열풍으로 번져나갔죠.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문화평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류의 가장 큰 특징은 연쇄적인 영향력입니다. K-팝 팬이 한식에 관심을 갖고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죠. 이런 현상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대학의 한국어학과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단순한 관심을 넘어 진지한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 효과도 놀랍습니다. K-팝 관련 산업은 물론 화장품, 패션, 식품 산업까지 한류의 영향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신뢰받는 나라로서의 위상입니다. 튀르키예 대지진 구호 활동에서 보여준 것처럼 한국은 이제 전 세계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프랑스의 한 외교 전문가는 말합니다.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소프트 파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죠. 이제 한국은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한류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한국의 발전 모델을 배우려 하고 중남미에서는 K-팝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죠. 심지어 중동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류는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K-팝을 좋아하는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을 마음으로 기억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문화와 따뜻한 행보가 결합되며 진짜 한류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기를 넘어 진정한 신뢰와 존경을 받는 나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음악과 드라마로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류는 이제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류 시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본 한류의 현장들 놀라우셨나요? K-팝 하나로 미국의 도시가 들썩이고 한식당엔 줄이 길어지고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콘텐츠가 사랑받는 모습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인들의 진정성이 궁금해진 거죠. 서울의 방거리를 걷고 싶다는 사람,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하고 싶다는 사람, 한라산 정상에서 일출을 보고 싶다는 사람. 이들의 버킷리스트엔 이제 한국이 빠지지 않습니다. 문화로 시작해 마음으로 이어진 한류.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인의 일상 속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하나의 큰 흐름이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국의 어떤 모습에 가장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서 꼭 경험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흐름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더 넓게, 더 깊게, 더 따뜻하게. 한류의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한국의 진정성, 그것이 바로 한류의 진정한 힘입니다.